여기는 경복궁 북쪽 끝입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산은 인왕산입니다.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밑에 있는 청와대는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10월 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자리가 최고 명당이라고 그럽니다. 저기 북악산 밑에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그 청와대는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집무 및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저 청와대를 옮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저 청와대 자리는 한국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 결심하고 했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조선조의 정궁 경복궁터입니다. 경복궁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천하명당에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만 행사했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왕적 권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용산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와대를 옮긴다는 것은 천도에 준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결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온갖 무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옮기면서 정한 장소가 국방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국방부를 나가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통령실 집무공간이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름이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청와대 안에 있는 영빈관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또 다른 공관에서 생활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관과 대통령실을 왕복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많은 인력 배치는 물론이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통령의 동선이 고정적으로 계속 노출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청와대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한반도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청와대가 있고 또 광화문 광장이 있고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 과거에는 여기 국립박물관이 있었고 이러니까 여기가 한반도 전체의 정치적 정통성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청와대를 빼버리니까 허전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북악산은 아주 좋은 하나의 방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가 저 북악산 밑에 있는 청와대를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 놓으니까 그것은 북한의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의 공격에 사실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공관과 집무실을 하루에 2번씩 오고 가는 것은 경호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이 대통령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저런 걸 합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실수는 이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의 독단적인 성격이 노출되고 거기에 경악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2030 세대까지 이탈해서 지지율이 더 떨어져 버리고 지금은 30% 안팎을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무리하게 나온 것, 이준석 대표, 즉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무리수,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무리수, 이게 겹쳐가지고 요사이 지지율의 하락과 국민의힘의 위기, 그리고 총선 폭망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깊어가는 가을을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고 있는 것은 역시 저 숲 뒤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고민하고 결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승만, 박정희 2 대통령이 저곳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역사적 흔적을, 역사적 내력을 무시하고 이곳을 떠나서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불길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계속 설 수가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틀림없이 청와대로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을 크게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무실과 공관을 같이 집어넣어서 출퇴근을 하지 않도록 하든지 하는 수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저 청와대 침을 뱉고 나가는 결정을 했을 때 그분의 정치적 어려움이 미리 예약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경복궁 틀을 잘 잡았습니다. 여기서 쭉 돌려보면은 요 숲 뒤에는 자하문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인왕산입니다. 제가 앉은 곳은 경복궁입니다. 1392년에 이곳을 수도로 정한 태조는 여기 경복궁을 짓고 서울의 발전 방향을 남쪽으로 정했습니다. 북악산을 등에 지고 앞으로 한강을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나아가는 국가 발전 방향은 그 뒤에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방향과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바다로 나아가는
해양 세력과 손을 잡는 그런 발전 경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1392년에 태조와 정도전 같은 사람이 100년 대계가 아니라 500년 대계, 청년 대계를 설계한 것이죠. 참 잘 잡았다는 느낌을 받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 민족사의 정통성의 길을 받는 느낌입니다. 더구나 아주 근사한 가을 햇살입니다. 감사합니다.